네,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어제 개혁신당의 김영남 정책위 의장 인터뷰를 했죠. 오늘은 미래대연합으로 가겠습니다. 김종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모셨는데요. 입장과 계획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나서는 저희 첫 인터뷰로 모신 거기 때문에 예. 탈당한 심경이 어떠세요? 뭐 신경이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의욕 같은 게 좀 있고요. 예,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저를 지지해줬던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죠. 근데 뭔가 그동안에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그 틀 안에 갇혀서 상상력이 제한되고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렵다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제가 뭐 개헌특위나 정개특위 하면서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웠던 그 상상력을 한번 발동해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상당히 의미도 있고 한번 의욕을 한번 부려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으니까 좀 하나하나 좀 바로 들어가죠. 일단 지금 세상을 바꾸는 비전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미래대연합 창구는 우리 위원장님이시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비전 대화는 정태근 의원 그리고 최은열 전 의원 그리고 그 천하람 지금 최고위원 이렇게 세 분이 그 비전 대화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창구는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또 창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제 김영남 그 의장은 이제 그 미래대연합 창구로 또 우리 위원장님이시라고 하길래 창구가 또 별도로 또 가동되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뭐 특별한 창구는 아니고 하여간 필요할 때 예. 저도 나서서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대중적 관심사는 일단 이제 연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미래대연합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게 통합입니까 뭡니까? 일단 이란은 하나의 당으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게 이란이고요. 이게 플랜 A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안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 출신의 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의 신당 이게 두 개의 3당 4당이 4파전을 벌이는 뭐 이런 상황이 두 번째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서로 간에 선거 연대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선거 공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후보 내면 이제 다른 신당은 후보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연합 공천이 되는 거죠. 선거 연대가 있고 그래서 통합이냐 선거 연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출신의 신당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전제는 미래대연합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또 합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먼저 그 두 당이 먼저 합치고 개혁신당과는 선거 연합을 한다. 근데요. 그럴 가능성이 약간은 좀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데 그냥 또 일거에 같이 또 합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가 있나 보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겉에서 드러난 거하고 달리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개혁신당 창당하기 전에도 거의 한 8분 홍선까지 이 제 3지대 논의가 한 8분 홍선까지 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 창당 일정이 촉박하니까 또 이제 그거를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한 건데 창당 전에 하나의 정당으로 창당하는 그런 골든타임은 이제 지나가 버린 거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골든타임이 그런 의미? 네. 근데 이제 뭐 각각이 창당을 해놓고 합당하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정치인들 간의 협상에서 이루어질 대목도 있을 거야 아마. 뭐 이해관계도 있고 서로 역할에 대한 또는 가치나 비전에 대한 이런 생각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심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압력이 이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당을 해보니까 뭐 이준석하고 왜 같이 하냐. 뭐 심지어는 이낙연하고 왜 같이 하냐. 뭐 여러 가지 민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당을 지지하는 민심이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물론 제일 많은 거는 다 합쳐서 뭐 이준석이든 이낙연이든 뭐 김종민, 조홍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혁파해야 된다는 이 목표가 중요하니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 다 내려놓고 네. 이 민심이 제일 큰데 이 민심이 얼마나 더 강력하고 또 얼마나 크게 압박을 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시간과 형태가 결정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원샷으로 통합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민주당 출신 신당 하나, 국민의힘 출신 신당 둘, 이 두 개로 이제 선거 연합을 해서 치르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 궁금한 게 아니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그 같이 하는 분들은 다 같은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시작을 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서로 약간은 출발이 좀 달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의원들은 실제로 당내에서 이른바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신당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연말 연초에 빠른 속도로 결정된 거인데 반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이미 진작부터 신당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출발점이 약간 달랐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지금 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 쪽하고 이 미래대연합 쪽이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뭐 일단 다 민주당에서 그럼 시작된 그 둘을 합치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둘을 합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같이 전체가 다 합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필요성과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합치는 건 당장 불가능하겠다. 이게 분명해지면 아마 둘이 합치는 쪽 갈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면 이 플랜 A에 대한 노력이 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아직 계속되는 그럼 겁니다. 데드라인을 언제쯤으로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데드라인? 그러니까 그 원샷 통합이 가능하느냐 안 가느냐라는 최종 판단 시점을 그거는 뭐 제가 보면 2월 하순이나 3월 초까지인데요. 예. 지금 2월 하순이나 3월 초는 양쪽에 그 신당이 두 개가 생긴 다음에 합당하는 형태가 2월 하순이나 3월 초가 데드라인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일단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데드라인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한 게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던 근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전체가 함께 빅텐트 합당을 해야 된다. 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으로 딱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 중에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일단 민주당 상황이 약간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호 3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중요하긴 한데 결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호 3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가 합칠만 해서 합쳤다. 이 여론과 민심이 생기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기호 3번을 따려면 현역 의원이 7명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최소. 근데 이제 그래서 7명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느냐 마느냐라는 접근법에 접근 태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으로 될까요? 술 마시면 됩니까? 그건? 대화를 꼭 저는 술 마시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이게 그 개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공천이 혁신 공천을 해서 공정 공천을 해서 야 공천이 잘 됐다 이러면 나올 사람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역구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호남에? 네. 왜요? 지금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뭐 더 그렇고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어떤 뿌리가 호남이잖아요. 그런데 호남 분들이 야, 다 윤석열 반대하는데 왜 나가냐. 이러면 신당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이 60%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30%밖에 안 되니 이 나머지 30%를 결집시키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호남의 민심이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이 신당은 탄력받는 거여서 저는 신당 운동의 결정적인 그 어떤 방향이나 크기를 결정짓는 거는 호남 민심이 좌우한다. 근데 왜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일까요? 왜? 아마 그 전에 호남에서
그 이낙연 대표가 상대적으로 받았던 지지나 기대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죠. 당선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우려. 아니요. 당락보다는 네. 과연 효과가 있겠냐 그게. 왜냐하면 그쪽이 윤석열 심판으로 하다 똘똘 뭉쳐서 같이 가라. 이래서 신당운동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표면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확인을 해보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출마 자체가. 저는 확인보다도 네. 확신하고 출마해서 확신한다? 가면 호남 가면 지금 이재명 정치에 대한 호남의 민심은 또 이게 차가워요. 그리고 상대 문제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출마인데 떨어져 버리면 참 다음 대권 이런 것들도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다음 대권을 위해서 지금 이 신당을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금 이낙연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서 다음 대권을 접근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윤석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데 민주당으로 모이지 못하니 나머지 공백과 이 여백을 만들어주는 이런 지도자가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다음 대권을 위한 뭐 포석으로 신당을 한다? 그건 좀 불가능해요.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출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 출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뭐 두 개 다 가능한 얘기죠. 그래요? 예. 예,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주 지지 기반이 20, 30대 젊은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이 조금 더 어울릴 거고. 근데 이제 신당이 만들어져서 만약에 기득권 정치 탑바라고 하는 정치적 비전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둔다면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출마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고 영남 호남에 우리 조홍천 의원도 비록 뭐 남양주 국회의원이지만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에 같이 동반 출마하고 이렇게 기득권 정치의 지지 기반이 강한 곳 가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선택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위원장님 어디 출마하세요? 저는 이제 충청권이니까 충청권을 또 그냥 결집을 시켜야죠. 논산검산 그대로.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구가 있는 정치인이라 네. 일단 자기 지역에서 출마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네네.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비례제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민주당의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엊그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네. 보셨죠? 어떻게 이제 평가하세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 불가능하다. 네.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렇죠. 이제 전 두 가지 점인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협상을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민주당에 있을 때도 주장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선거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 네네네. 정치권이 네. 진짜 흔들리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거꾸로는 가지 말아야 돼요. 병립형으로 병립형인 뭐든 이 다양성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좀 강화하자. 이게 선거제의 의도였는데 지난번에 17석을 이제 병립형으로 하고 30석을 연동형으로 했어요. 이 캡을 벗겨내고 47석을 모두 연동형으로 하겠다는 게 지난번에 입법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가서 이제 30석을 병립형으로 하고 17석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지난번보다 완전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단순화하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안 된다라는 거 전제를 한다면 합의로 병립형으로 돌거나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지금대로 치르는 거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지금대로면 위성정당 또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고 나오죠. 나올 거라고 보고 네, 나옵니다. 신당은 그러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건 유불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양당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저는 진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